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 선생님 지난번 같은 옷 아닌가요? 다른 옷입니다. 다른 옷이었죠. 까만 그옷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날 녹화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짜에 걸쳐서 열심히 녹화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지난 시간에 그 학생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 2, 4학년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게나마 인사드리면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편집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아마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본다면 적극적이고, 네, 맞습니다. 뭔가를 뭐 만들고 참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상체로만 봐서는 그렇게 뚜렷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학생. 네. 영상 만드는 거 좋아했었고, 네. 네, 물리학 동아리도 좀 만들려고 했었고, 혼자서 공부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면은 뭘 했는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친구였던 기억이 있고, 다만 진로 희망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친구였습니다. 맞죠? 네. 자, 그 학생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우리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분석인데, 그러니까 교과 활동 발달 상황에 있는 성적,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우리가 빠르게 하지만 자세하게 그리고 B급 감성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화면에 지금 보이는 게 과목 이수 현황이에요. 제가 여기에 소장님들께서 말씀하실 것과 그리고 제가 그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이렇게 따로 좀 구별을 했거든요. 1학년은 공통과목, 기초이수 과목, 필수 과목들이어서 그건 제외를 했고요. 2학년에 이제 이 학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게 다 수강을 한 과목들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 과목인가요? 수강을 하는 과목들입니다. 아, 수강을 한 네. 과목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보니까 문학, 수원, 그다음 물화지를 했고, 중국어, 한문, 음악, 체육. 결국 보면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지구가 있고 영어까지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수투, 영어2,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선택을 했네요. 약간 적극적이다. 네. 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소프트웨어를 하는 학생에게 문학 그리고 독서, 물론 학교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국어가 이런 계열인데, 자,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기습 질문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문학, 독서. 자, 그냥 그렇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동시에 답변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시에. 하나, 둘, 셋. 중요하다. 아, 중요합니까? 자, 중요한 걸로 결론 났습니다. 자,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혹시 일부부터 보시고 오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클릭하기 귀찮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난 1부에도 자기소개를 안 했습니다. 뭔가 좀 하자가 좀 있나요, 계속? 네, 이게 그래서 B급 감성입니다. 자, 그러면 사정관님부터 소개를 한 다음에 중요하다에 대한 이유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소개, 이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 15년, 작년까지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던 일을 했고, 지금은 나와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와 뭐 이런 지자체 이런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주육 이 교육 그룹에 제가 자문 입시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에 제가 또 촬영을 함께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유 얘기하면 잠깐만요. 아이들 평가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네, 입학사정관을 했습니다. 15년. 15년. 길게 하셨네요. 뭐 어쩌다 보니 뭐 네. 됐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를 다 다녀도 12년이니까. 그러니까요. 15년이면 아이가 대학교 3학년 갈 나이네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권정환 소장님. 네. 자, 나는 얘기를 하세요. 15년 상담을 했다? 네, 비슷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위에서 입시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설명회를 하고 있는 권정안입니다.
입시 컨설턴트. 네. 자, 그래서 저희가 B급 감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합이? 네. 네. 입학 사정관을 15년 하셨고 입시 컨설팅을 15년이면 사실 10년이 넘어가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 수를 듣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두 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만나셨는데 과연 입학 사정관과 입시 전문가 컨설턴트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계속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야 이게 좀 재밌는데 재미가 없네요. 자, 그러면 문학, 독서, 국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중요하다. 자, 이대희 전 사정관님께 먼저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학 진학, 대학 입학은 사실 어느 학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모두가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는데 문학과 독서, 책 읽기, 또 읽고 분석하기, 이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 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게임을 본인이 개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뭐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 글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문학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권병환 소장님은요? 일단은 큰 틀은 서정관님하고 비슷합니다. 예, 일단은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뭐 절대로 간과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굳이 만약에 근데 질문이 만약에 국어다 수학이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학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국어다 수학이다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왔으면 하지만 아이들을 평가할 때는 진로 역량만 놓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공 적합성만 놓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학이나 독서라는 과목에서 다른 역량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괜히 대학에서 평가할 때 평가 요소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정보 보안과를 가면요. 누구는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완전 초짜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초짜인 경우가 그런 친구들이 갖지 못한 다른 역량을 갖고 수업이 잘 되고 모든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잘 되게끔 밀어주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또 다른 역량을 이런 문학이나 독서의 과목에서 엿볼 수도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초학업 역량 측면에서,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약간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3학년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학년 페이지에 보면 화법과 작문 역시 국어가 있고요. 그다음 미적분 3단위, 영어 독해와 작문 4단위, 기하 3단위, 물리학 2 3단위 뭐 이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2단위짜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뭐 화작, 미적분, 영어 독해와 작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로 선택 ABC로 나오는 과목이네요. 자, 또 질문입니다. 기하는 수학이죠. 근데 ABC입니다. 네. 화법과 작문, 영어 독해와 작문은 국어 영어입니다. 등급이 나오는 거죠, 등급. 자,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다? 잠깐만요. 화법과 작문, 영어 독해와 작문, 기하. 기하는 ABC 절대평가 네. 점수 퍼주는 과목에 가깝고요. 그래서 보통 뭐 평균 점수 뭐 이 학생의 측면에서죠 지금. 이 학생 네. 측면에서 화법과 작문, 영어 독해와 작문은 9등급제니까 등급을 따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이 셋 중에 수학이지만 진로 선택이고 국어, 영어지만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중간에 애매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어요. 자, 이렇게 중에 자 국어 영어 등급이냐 수학이지만 아니 그 진로 선택 과목 ABC 절대 평가지만 수학이냐 전 타임에서 일단 수학 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고 근데 국어 영어도 중요한 것 같다고 하시니까 자, 지금 이게 완전 노대본이잖아요, 그죠? 네. 아, 우린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있으면 뭐 전문가가 무슨 대본이 필요해? 대본이 있으면 전문가 아니지? 자, 그럼 자 생각들 하셨나요? 왜 곤란한 표정들 지금? 아니. 아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전문가한테 생각할 거리가 있나? 1초면 딱 나와. 생각해야죠. 아, 네. 3초. 3초. 약간 전문가 더 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국어 영어는 1번, 기하는 2번입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1번. 잠깐만, 잠깐 듣게.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번입니까? 혹시 국어 영어입니까? 전 1번 했습니다. 아, 자, 저 1번은 1번의 영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도 1번의 영어입니다. 네. 이거 뭐 대본 있었나요, 두 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걸고 뭐 얘기를 해야죠. 아, 네. 저 아크릴로 만든 건데 네. 소모품이라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자, 그럼 권정환 소장님부터 이유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학생이 가고 싶은 과가 컴퓨터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과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과목을 가장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이에요, 저는. 당연히 수학이고. 그래서 제가 미적분 뺐죠. 네, 그래서 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고른다 그러면 그 다음이 영어거든요. 과목의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데 왜 영어 독해와 작문과 기하 중에 영어를 택했냐면은 영어 독해와 작문을 택했냐면은 기하는 이게 학교마다 이제 ABC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비율에서 상당히 높을 수도 있어요. 심한 학교는 80%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기하에서의 변별력이 학생을 누군가랑 변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변별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학교는 사실은 추정분할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는 고정분할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고정분할에 저는 이 학교를 아니까 고정분할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였어요. 잠깐만요. 네. 영어 독해와 전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현재 기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하?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과목의 우선순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쪽을 잘하는 아이가 영어를 또 굉장히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은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하라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래서 영어 독해가 전문이다. 네. 근데 뭐 영어는 AI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재 사진 찍어서 딱 올리면 애가 해석 쫙 해주는데. 근데 이제 예,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네. 그다음 이대희 네. 소장님, 사정관님. 네. 일단은 이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 일단은 평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고 하는 영어 실력은 사실은 이 주목받는 과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본기로서 큰 작용을 하는 과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이 기하라는 과목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좀 이전 촬영분을 보신다면 이 친구가 희망하는 학과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기하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하라는 과목이 정말 필요한 학생이라면 영어와 기하가 동급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 정보보안도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기하라는 과목이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 선택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잘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뭐랄까 특별함을 보여주려고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더 선행해야 될 건 기본기인 거죠. 국어, 영어,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 과목들의 기본 능력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로와 관련한 과목이 추가됐을 때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지. 국영수를 소홀히 한 상황에서 진로와 관련한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수하게 평가받지는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 독해와 작문을 좀 이렇게 선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국영수로 갈 거야? 이 인공지능 시대에. 안 그렇습니다. 아니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으면 요즘 뭐 바이브 코딩, 뭐 노코딩 이런 것도 있는 마당에 국어 말 잘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AI에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코딩이 막 짜서 나오는 시대라고 사실 저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하도 그렇게 떠들어서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나는 거기까지 근데 만드는 것보다 그 AI를 잘 활용하려면 활용해야죠. 결국은 네. 어떤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이렇게 쓰기 이해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과목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이 정도 넘어와서 배우는 뭐 있잖아요. 미적분 기하 이거 뭐 이 친구가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거 소프트웨어 가서 안 그래요? 써먹을 때 많 분야에 따라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보안?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 보안을 하려면 사실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의 계산식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어려운 내용의 수준으로 활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 기본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수학은 대학에 가서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에서 그 기본이 되는 걸 얼마큼 충실하고 정확하게 배웠느냐 이게 사실 학종의 포인트여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을 조금 등한시한 상태에서 보여주기 적합한 것들, 그러니까 쇼잉에 가까운 형태에 있지 않나? 당연히 저는 할 말 많아요. 아니 기본을 충실히 배웠는지를 따질 수 있으려면 개념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계산할 수 있고 문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식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까? 수능 문제가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9등급 선제 중에 5등급이면 기본이지 중간인데 3등급이면 상위권이에요. 근데 왜 이 친구를 자꾸 떨어뜨리냐고요. 대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컨설턴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3등급 나왔는데 야, 너 수학이 좀 부족하구나. 3등급인데 왜 부족해? 3등급인데. 절대 안 부족해요. 응? 안 부족해요. 24%인데. 고대 가려면 부족합니까? 네? 고대 가려면?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거야.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게 23%구나. 그게 부족한 문제예요. 제가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진로가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네. 기본을 일단 닦아라. 그럼 자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 친구에게 물리학 2, 영어 독해와 작문. 그래도 영어 독해와 작문이겠네. 저요?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들어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저는 물투하고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면 저는 영어 독해와 작문이에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아니십니까? 이게 달라야 재미있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학부 방송을 몰라. 이게 소프트웨어 학부이기 때문에 네. 이 물리학 2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학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어느 학과를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도 해야 되지만 물투를 꼭 이수해야 하는 학과들도 있는 거죠. 꼭 공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영어 독해를 이수하고 물리투를 이수하는 건 굉장히 좋죠. 물론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되느냐, 더 잘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은 대학마다 혹은 상황들마다 조금 변수가 이런 답변이 안 좋은 하나를 딱 답변이- 집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를 찍었잖아요, 할머니. 아, 이건 제가 저도 앞으로 이렇게 안 가립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 사교육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건 이렇게 A여야 한다라는 공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고민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물리2에서 어느 단원, 어떤 내용을 내가 더 잘하고 관심 갖고 공부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 물리2를 이수할 거냐 말 거냐에 너무 이게 들으면 합격한다 아니거든요. 아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대학에 계실 때 사교육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딱 찍어 살려고 그러냐. 네. 소비자가 원해요.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쌍방으로. 그래, 아니 애매하게 말해 항상. 도대체 제자들 몇 명을 떨어뜨린 거야, 대학이. 나라에서 6장이나 주는 줄 알아요? 명쾌하게 말 안 하니까 6장 쓰라고 주는 거예요. 명쾌하게 딱 알아. 정시 같은 경우 봐봐. 3장밖에 안 주잖아? 문제입니다. 속 시원하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컴퓨터 공학과다 이제. 컴공. 바꿨습니다. 과를. 컴퓨터 공학입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가장 신경 써야 된다면 영어 독해와 작문, 기하, 물투. 자, 마음의 준비들 하세요. 어느 정도 학교 라인이에요? 학교? 네, 학교 라인을 좀. 예. 내가 살아가는 세종대, 세종대? 그리고 중앙대, 세종대면 컴퓨터 좀 세요. 네, 살아가는 세요. 세종대, 그리고 사령관이 살아가신 국민대. 네.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정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자, 그러면 그 중앙대에서 세종대 라인 그 인서 그래도 상위권 대학 정도로 생각할게요. 네, 경희대. 누가 세종대 중위권 대학이래 상위권 대학이? 세종대 상위권 대학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렇죠. 문제야. 눈들이 너무 높아. 세종대 엄청 사랑합니다. 서울여대 세종대. 자, 영어 독해와 작문, 기하, 물리학 2. 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자 이거 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영어 독해와 작문. 물투? 영어 독해와 작문. 네, 영어 독해와 작문. 아 신나. 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자, 어려워. 자, 그래요. 자, 왜 물투입니까? 물투, 기하, 영독자 아예 순서가. 그렇죠. 달라지죠. 박연 소장님은 영어 독해와 작문. 이게 1등인데 네. 이계 소장님은 영독자의 꼴등. 자, 그럼 물투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공학의 세부적인 내용, 뭐 이 친구가 희망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과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아무래도 물리학하고 수학이 거의 1학년부터 4학년의 기본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꾸 어디 보세요? 허공을 보세요. 아니 생각 우리가 한 얘기하는 사람들 특징은 허공 보면서 많이 생각을 좀 하죠. 딴 데 보고. 아니 카메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이 대학 그쵸 이 커리큘럼 대학의 커리큘럼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와 이 수학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학에 가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도 사실은 저는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학에 바로 직업을 가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직업을 갖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쫓아가려면 물리와 수학이 필수적인 거예요. 공대는. 그러면 기하와 물리를 공부해야 뭐 서당대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들어보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가야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배우지 않는다면 대학에 가면 어차피 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학 쪽을 희망한다면 물리는 성적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 이야기를 대학들이 하죠. 저는 지금 대학이 없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기하와 물리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물리 중에 물리입니까? 일단 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호 소장님, 네. 저 반론까지 섞어서 해주세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왜 이게 만약에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렇게 반론이 왔다 갔다 해야 본인들이 보시는 분들도 내 말을 대신해 주는구나, 내 궁금증을 대신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이 일단은 뭐 안 중요한 과목은 없어요. 안 중요한 과목이 없는 건 맞는데 고르라 그러면 제가 영어 독해와 작문을 고른 이유는 이 친구가 소프트웨어나 정보보안이나 컴퓨터 쪽이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일반적인 공대를 갔다, 그럼 당연히 물투를 올랐을 거예요. 일반적인 공대를 갔다 그러면은. 근데 컴퓨터 쪽이라 그러면은 물리학에 대한 그러한 깊이는 사실은 컴퓨터과를 들어가면 배우긴 배우는데 그 깊이가 깊진 않거든요. 교과 커리큘럼이.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 친구가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를 갔을 때 이 학문은 독보적으로 혼자 뭘 배워서 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 그랬을 때는 영어 독해와 작문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어와 물리를 둘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쫓아갈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영어 실력이 조금 낮은 건 대학에 가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토익, 토플, 기타 영어 시험을 위해서 학생들이 계속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도 하고 따라갈 수도 있고 앞에 해놓은 것도 있고 한 과목을 듣지 않는다고 영향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물리는 원만 듣고 투를 듣지 않고 이런 부분들, 혹은 이수를 안 했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확률이 높고, 하지 않은 걸 대학에서 다시 쫓아가는 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학에 가서 그걸 다시 시작한다. 근데 학생들은 그걸 배우고 왔다. 그럼 벌써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오히려 물리학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과목 선택할 때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떤 전공 필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제 물리학이 있긴 하죠. 근데 컴퓨터 공학과일 때 어떻게 보면 한 2학년쯤에 물리를 끝내고 3학년부터는 물리가 없는 코딩의 세계나 뭐 서버나 예전에 봤던 그 커리큘럼에 따르면 싹싹 피해갈 길이 있는데 3, 4학년에 나오는 그 영어로 된 전공 과정은 피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영어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3, 4학년이면 1, 2학년 때 영어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영어가 준비할 기간과 학생이 준비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가 물리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신 겁니다. 아이 그거 사교육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잠깐. 대학교 근데 딴 얘긴데 요즘에 대학 인강이 너무 많아서 학생이 학생 과외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2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과외하고 받은 돈으로 다시 과외비를 내. 순환경제 좋네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는 들어왔는데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가 이런 친구들이 자꾸 선발되는 것도 문제이진 않습니까?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서류 평가를 한다고 해도 확실히 예전 시험으로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것만큼 못하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 대학이 원하는 수준이 대학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상대적이긴 하나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네. 상대적이긴 하나 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본기가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공부를 덜 하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학종이 공부를 하지 않고 활동이나 독서나 탐구 보고서로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공부를 덜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지필고사를 치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게 80이라면
기타 독서나 수행이 뭐 이런 보고서나 뭐 주제 탐구나 이런 것들이 10에서 15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내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독서나 주제 탐구를 만들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지. 학생부는 예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학생이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이 적은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아마 대학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학생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실제로 만나봤더니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학생들도 사실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의 잘못 아닙니까? 수행평가 비율 40%. 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질문을 아예 못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서류도 좋고 다 좋고 해서 선발을 하는 거 다 좋은데 시험을 막 어렵게 내고 해서 점수 잘 나온 애들 뽑는 게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더 우수하지 않냐?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데 더 우수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다. 그때 이대 소장님께서 대학에 있을 때 계실 때 사실 먼 과거도 아닙니다. 불과 작년이네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그 친구들이 성적에 서류로 뭔가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주가 되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양상이 종종 있는 것 같다. 그건 잘못됐다 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고, 저는 학교에서 40%면 중간 30, 기말 30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또 왜 이렇게 과목마다 많고 막 3차식, 5차식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애들한테 강조를 넘은 강요 비슷하게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점수를 좀 따보겠습니다.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선거하게 대결 구도를 만드는. 아니 근데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은 데는 60%도 있고 70%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는 대학들이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의 그런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나 지필고사 반영 비율을 몰랐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성적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상대평가 관점에서 누군가 변별을 재빨리 해야 되고 서류를 뒤엎는 비중은 분명히 조금 약할 것이니까. 그런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이제 고1부터는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대학의 자료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학교의 환경을 분명히 평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어쨌든 종합전형 평가를 할 거니까. 그러면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A 학교, B 학교의 그런 정보를 제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게끔 아마 대학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추측이죠. 이제 그걸 아마 지금 그렇죠. 아마 대학에서 네. 이제 잘 만들고 있을 건데, 뭐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수행평가 비율이 너무 높으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의 비율만 제공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주제로, 그리고 그 수행평가의 실제 교사가 평가를 어떤 과정이나 어떤 구조로 했는지까지 볼 수 있다면 사실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영역력의 포트폴리오를 했는지 논서 수령을 했는지 발표 토론을 했는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정보 제공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이전에 네. 있어 없지. 이게 이제 수행평가를 모두 만점을 줬다. 근데 이제 수행평가도 사실은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였다면, 앞으로도 절대평가가 된다면 수행평가가 60%면 60점을 만점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40점의 지필평가의 점수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지필평가의 난이도도, 사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궁금했던 건 고등학교 때마다 지필평가의 난이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왜냐면 지필평 같은 90점이면 이거는 다 A 학교, B 학교, C 학교의 난이도가 같느냐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도 많은 차이가 올 거고. 그러면 고교 등급제? 그건 전혀 다른 당황하셨어요. 당황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 저도 지금 옆에서 그럼 수능도 뽑죠. 고교 등급제랑은 완전히 다. 고교 등급제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네. 혹은 고등학교를
뭐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개의 고등학교에 있으면 이것에 점수를 매겨서 분류를 한다는 건데 그 시간과 그 자료를 대학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들여서 변별을 하는 게 과연 굉장히 우수한 학생을 뽑고 대학에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일반고와 특목고는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이수 현황 과목의 개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개설되고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혀 고교 등급제는 좀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나 다 가질 법한 생각이죠. 우리 난이도가 진짜 어려운데 80점이 전교 1등이고 여기는 난이도가 쉬워서 뭐 96점인데 전교 하나 틀리면 뭐 20점 된 학교도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려운 거에서 80점 뭐 전교 1등과 쉬워서 하나 틀려서 96점 뭐 전교 21등이 돼버렸다. 그럼 누가 더 우수하냐를 봤을 때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렵다는 말 자체도 또 주관적이죠. 우리 학교 수준에 비해서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걸 다시 그럼 전국 공통인 기준으로 깔자라고 하면 수능이 돼버립니다. 되게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대학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수능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결론적으로 보면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재밌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많이 봤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학과를 이 친구가 씁니다. 결국 많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얘는 이거는 안 들었어도 되지 않냐 싶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결국 소프트웨어라면 물투랑 여행지리는 안 들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구학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학생이 관심 있어하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냐라는 어떤 의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대학교 가가지고 얘가 뭐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굳이 물투, 지구과학, 생활과 과학, 스포츠 생활 이런 것들이 과연 생활과 과학, 스포츠 생활은 짱 박힌 걸 썼을 거예요. 짱 박힌 거. 그쵸. 네, 예체능이 이제 거고. 공통효과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더 들어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다라는 걸 저는 항상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더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이 있었다면 그걸 갈아탔어도 다른 걸 선택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요거는 쓸데없이 어렵기만 하고 이 친구가 안 들었어도 괜찮았겠다. 소프트웨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어떤 과목에서요? 아니 전체에서 몇 학년? 3학년 1학기 2학 과목에서? 네, 3학년에 뭐 밑에 생활과학, 스포츠 생활 이거 빼고 이 예체능 빼고 예체능 빼고 네, 생활과 과학도 빼고 스포츠 화작부터 빼고, 지구과학까지 네, 화작부터 지구과학까지 중에 여행지리도 빼겠습니다. 그거 빼고 여행지류도 빼고 사탐을 하나 들으라고 학교에서 했을 것 같으니까 얘는 놔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하나를 골라라. 네, 요거는 안 들었어도 되지 않냐. 뭐 저는 좀 더 세게 말하면 미적분도 안 들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똥 싸. 아니 뭐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아니다. 국어는 빼겠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중에. 영어, 수학, 과학 네, 중에 미적, 기하, 영독자, 물투. 지구과학 넣어 있으면 지구과학을 다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얘 빼놓고. 잠깐 지구과학도 뺀다고요? 네, 물투. 잠깐 미적, 영어 영독자, 독해와 작문, 기하, 그다음 기하, 물투. 물투 중에 네, 4개 중에. 요거 하나는 빼도 됐다. 뺀다면 이거. 그럼 사실 아까 질문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다려 보세요. 네. 자, 내가 이제 왜냐면 2학년까지는 이 친구가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과 연관된 과를 가고 싶다 정도의 생각이었으니까 물리원도 듣고 뭐 이것저것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컴공을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 올 때는 나 이런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명쾌한 목표가 그래도 좀 더 생겼을 거니까 선생님
저 지난번에 신청한 것 중에 요거 하나는 빼주시면 안 돼요? 라고 선생님한테 한번 애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유독 지금 고1 애들이 선택 과목이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아니, 계속 아니, 맞추시는 아니.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아, 이렇게 그 과목 선택과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보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알면 좋겠어서 만약에 하나를 빼도 된다면 이거 빼라. 이거. 자,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하면 좀 잠깐만, 그러니까. 미적, 영독, 기하, 물투 중에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빼라. 네네. 딱 하나. 선생님이 그러면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시간표 짜기 기하는 등급 안 나오는데? 네네네네. 이것도 포함해서? 네네. 미적, 기하, 영독자, 물투. 미적, 기하, 영독적, 물투 그 중에 하나 네네네. 빼라.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고요. 정하나 시간표 한 번은 기회를 줄게. 자, 너 성적이 요새 많이 하는 말이네요, 그것도. 네, 성적이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성적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거는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께서 속삭이십니다. 애정을 담으셔서. 자, 권정환 소장님이 학생이라면 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야 이거 하나는 빼자. 그냥 너의 다른 네.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보자. 미적, 영독자, 기하, 물리학 중에 물투 중에 하나를 빼라 그러면은 네. 기하 뺄 것 같습니다. 기하. 네, 기하 아니면 물투인데 저는 기하를 뺄 것 같아요. 자, 그- 얘 이유는 말씀하지 네. 마세요. 아직. 자, 이거요?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대희 소장님은 저도 기하를 좀 방송을 모른다니까. 기하는 꼭 해야죠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네. 저는 화작을 빼겠지만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네, 했습니다. 네. 화작 괜찮은데. 어쨌든 자 기하 왜 기하죠? 저요? 네. 일단은 뭐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기하가. 그런데 수학을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니까. 근데 굳이 빼라 그랬다 그러면은 물리학이라는 것을 이수를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예, 나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하를 둘 빼라 그랬을 때는 이 친구의 수학에 관한 역량은 미적분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른데? 배우는 내용이 달라도 미적분과 수원수투 이런 기본을 본다 그러면 얘가 기하를 못할 거다 라는 추측, 어느 정도 할 거다라는 추측을 분명히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빼라 그랬을 때는 기하를 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대희 소장님은 저는 이 친구가 가고 싶은 학과를 소프트웨어라고 한정한다면 기하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이긴 한데 그 소프트웨어 학부 전반에 기하에서 배우는 과목이 이 중요도로 따진다면 조금 더 이렇게 적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 빼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이제 기하를 빼고 다른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과목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 다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학의 역량은 다른 과목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대희 소장님은 계속 이렇게 좀 일관적인 게 대학에서 얘가 배우는 과목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라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놀랍게도 두 분의 의견이 거의 한 90%는 항상 비슷합니다. 10년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맛있는 식당은 어디 가도 맛이 조류 때문인가? 보통 이제 손맛 좋은 분들은 어디 가도 대충 비슷한 맛인데 이 집만의 특색이 오묘한 그게 이제 맛집인 것처럼 두 분 전문가 분들도 비슷한데 약간의 그 10%의 차이점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꽤 걸렸죠. 예, 녹화 시간 지금 40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이 40분 동안 우리가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적절성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두고 일단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각각의 의견을 담은 페이지가 과목 선택에 대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영상까지도 꼭 보셔야 이렇게 해석하는구나의 기본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다시 소개해드리면 15년 경력의 입학사정관 출신, 이어서 녹화하는 지장이 없는 분 이대희 소장님이시고요. 전 사정관님, 국민대 책임사정관 출신이다. 네, 책임사정관 꼭대기입니다. 사실이잖아요. 탑티어. 네. 네. 전형 설계를 하는 분이다. 그리고 전형 설계한 걸 두고 욕하는 15년 경력의 입시 컨설턴트. 국민대 많이 갖춰야 돼. 많이 맞죠. 작년에도 저희만 가죠. 맞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도 뽑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직하시던 시절엔 징계 3학년이니까 친한 형님의 동생에서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담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고, 대학에서 꼭 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라는 질문과 어떻게 이 친구를 지원을 시켰냐 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각각 뭔가 할 얘기가 있다 싶은 그런 게 색깔을 바꾸거나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면서 미리 작성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권정환 소장님의 파트입니다. 자, 권정환 소장님은 보시면 이대희 소장님이 먼저 아닌가요? 그런가요? 36페이지요. 아하, 36페이지 넘어가 버렸대요. 전 페이지로 다시. B급 감성이니까요. 원고가 없다는 걸 이렇게 그렇죠? 자, 현재 슬라이드부터 다시 촬영을 시작해. 현재 슬라이드 재촬영 들어갔습니다. PPT 녹화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다 이대희 소장님부터 형광색 지구과학과 프로그래밍에 색칠해 주셨네요. 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구과학하고 프로그래밍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일단 단위수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작년에 입학한 학생인데 역시 이 학교는 좀 올드한 교육과정 운영인 것 같아요. 물리학 3단위, 그래서 1학기, 2학기 나누는, 즉 고교학점제가 지금 1학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4단위씩 해서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의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도 그 대학에서 논의가 되고, 대학 간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물리학 1을 3단위면 1년 동안 6단위를 배운 학생과 한 학기 동안 4단위를 배운 학생이 있으면, 혹은 2단위로, 요새는 거의 없지만 2단위로 나누어서 배운 학생들이 있다면, 같은 과목을 공부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혹은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조금 옛스러운 교육과정 운영인 것 같고요. 지구과학은 이 친구가 지구과학을 꼭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이 친구의 3학년까지 앞에 이수 현황을 보셨으니까 사회 과목이 많지 않아요. 여행지를 하나만 들었는데, 이 친구가 희망하는 학교가 소프트웨어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그 인문이나 사회,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한두 개나 두세 개를 듣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프로그래밍은 학기 단위 이수로 2단위를 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반고등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죠. 이제 특수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일반고등학교에서 이제 개설해서 학생이 이수를 하는 건데, 제가 단위수에 여기 체크를 해놓은 것도 어떤 학교는 프로그래밍을 3단위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3단위, 3단위 1년 동안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2단위만 한 학기만 이수했는데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2단위를 이수했는데 이 학생의 세특을 봤을 때 이 세특의 내용이 과연 2단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2단위로 공부한 내용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사실은 실제 평가에서 연계해서 학생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수투의 단위수가 5 뭐 이런 부분은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안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프로그래밍은 단위수와 함께 세특의 내용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권정환 소장님께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선택해놓은 이 페이지 왜 이렇게 색깔을 칠하셨는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색깔에 칠한 이유가 없어요. 아, 파란색, 빨간색 구별이 없습니까? 그때 달라져요. 그때 기분에 따라. 이거 지난 시간에도 들었던 얘기 아 그런가요? 네. 지난 시간에도 더 몽롱했어요 사실. 근데 방금 서정관님, 이대희 서정관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드한 학교 맞아요. 올드한 학교는 맞고 많이 뭐 변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를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르쳤던 사람이다 보니까 주요 교과목, 아까 쉽게 말하면 국영수가 이런 주요 교과목에 사실은 학기마다 좀 이수 단위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수 단위의 차이가 있어서 얘가 공부를 되게 어렵게 한 친구라 그랬잖아요. 힘들게. 그러니까 이쪽 단위수가 조금 높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보자. 더 힘들 거고 시험제 난이도도 물론 니네 학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적 나오고 그 다음에 5단이라 수투가 지금 5단이잖아요. 수어는 4단인데 여기 5단위에서 충분히 너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런 단위수를 보고 얘가 꼭 챙겨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아까 서정관님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구과학을 굳이 이수를 안 했어도 됐어요. 예, 저도 지구과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그 과학 선택 과목이 이 친구네 학교가 하나 선택할 수 있고 2개, 3개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지구과학은 이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또 저만 이제 저희 학원 애들 스타일 알잖아요. 또 제가 이제 안 하지만 너 이거 하지 마 해 이거잖아요. 하지 마 했는데 학교 가서 하려는데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네, 근데 학교에서는 3과목 정도를 하기를 아이한테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아이가 최종적으로 이수를 했지만 지구과학을 하지 말고 차라리 물화는 왜 제가 웬만하면 하라 그랬냐면은 네가 어쨌든 이과생이고 이제 2학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화생지에서 생명과 지구과학이 가장 레벨이라고 뭐라 그러지? 진로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 과목으로 따지다 그러면은 이 2개가 약간 처지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물리하고 화학 중에는. 하지만 네가 이과생으로서는 물화는 들었으면 좋겠다. 2학년 정도에서는. 하지만 지구과학은 듣지 말고 사회문화라든가 아니면 윤리학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회 과목을 분명히 하나 정도 들으면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친구는 학과에 관한 변동이 없었어요. 예,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조언을 준 거고. 그 다음 프로그램 과목도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단위수가 3단위였으면 좀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아마 색칠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일단 단위수 중요하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학점이죠, 학점. 몇 학점이냐. 몇 번 수업을 하길래 그 많은 세특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성적이 다 잘 나오면 더 좋은 걸까요? 성적 항상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인데도? 종합 전형인데도 뭐 저보다는 더 이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죠. 교과의 단위수가 많은 과목이고 중요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특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예. 말씀하시네. 뭐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원하십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맞다고 하고 맞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구멍을 많이 파시면 안 돼요. 네. 덥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위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성적이 좋은 건 교과든 종합이든 여러모로 확률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단위수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단위수가 높은 과목을 잘하는 것, 성적이 좋은 것은 입시에서 유리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시는 게 좋죠. 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국어영 수학이 기초교과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잘했다는 거는 학생의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실성과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친구가 굳이 지구과학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지구과학이 좀 불쌍한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현재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지구과학이 좀 찬반을 받는 선택 과목에서도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보면 종합 학문의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하려고 그러면 물리도 할 줄 알아야 돼, 화학도 할 줄 알아야 돼. 지구과학 성적이 좋으면 그걸 다 잘한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구과학이 저는 어떤 그러니까 이공계 인문학 같은 베이스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과목이 자리를 잡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실용적이거나 당장 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과목이나 학문에 집중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뭐 환경공학이나 뭐 이쪽 분야나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이쪽이면 사실은 지구과학에 대한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 어떤 공학이나 실용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런 관심보다는 오로지 물리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근데 않을까? 그게요. 난 이거 대학 문제라고 봐요. 이거 대학이 잘못한 거야. 대학이 권장 과목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이수 과목. 그거 보세요. 지구과학 많이 없어. 그 애들이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재밌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뭐 별도 보고 땅도 보고 날씨도 보고 그 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물리의 원리, 화학의 원리, 생명과학의 원리를 다 접목해서 이게 진짜 이게 융합 학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홀대받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두 분이 방금 전에 저한테 기름을 끼얹으셨죠. 너 이거 빼도 되지 않냐. 그래서 약간 제가 발끈한 측면이 있어서 그냥 질문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요게 이제 그 이대희 소장님께서 아무 색칠을 안 해놓으셨어요? 네. 네, 왜일까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3학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3학 1학기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전 회차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등급 나오는 과목 3개 그 다음에 여행진이는 사회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 들은 것 같고 과학 2개 한국어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나왔지만 역시 이것도 이제 2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크게 특별히 특이점을 찾기는 어려웠고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의 이수 정도만 조금 눈에 띈다. 근데 이게 미적이 3단위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걸리는 것 같긴 해요. 미적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한다면 수투를 이제 5단위 하고 미적을 3단위 했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추론인데 이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수능 점수가 학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즉 학력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있으면 이적으로 5단위를 하거나 최소 4단위까지는 했을 확률이 있지 않겠나. 근데 이걸 단위수를 낮추는 건 뭐 이런 그런 좀 지역적 특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애들 힘들어하니까. 네, 좀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지역적인 환경이 아니라 단위수를 저렇게 줄이는 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위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네, 죄송한데 네. 마이크를 좀 위로 하셔야 될까 지금 눈이 너무 작게 잡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도 말 안 하고. 눈을 축 떠올리자. 맨 아래 건것 같은데. 아래 거. 우리입니다. 제가 맨 위인가요? 제가 맨 위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같고. 2대입니다. 맨 아래인 것 같은데요. 맨 아래인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옆으로 네. 엄청 작게 잡히네. 난 크게 잡혀요. 넌 옆에 것까지 잡아먹는데. 나오네. 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편집점을 잡고 다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결국 단위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몇 학점짜리냐,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듣냐, 많이 듣는 수업이 되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과목은 또는 어렵지 않더라도 이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과목은 확실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게 옳다. 그렇게 따져보면 물투나 기하 같은 경우도 이게 단위수, 학점수가 좀 작긴 하네요. 네. 근데 얘네를 늘리면 나머지가 또 확 줄어들긴 할 거니까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권정환 소장님, 네, 빨간색과 파란색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네, 미적기하, 물투, G2,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그게 크게 저도 단위수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왜 이게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투가 5단위였잖아요, 그죠? 수투를 5단위 깔아놨는데 미적분을 3단위로 깔아놨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평가를 오래 하셨으니까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한 학교는 맞아요. 예, 부족한 학교는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미적분 대신에 다른 과목을 좀 깔아놨을 거고, 하여간 단위수가 좀 아쉬웠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아이가 적극적으로는 선택을 했지만 단위수가 2단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쪽을 진로 베이스로 잡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세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얘가 정말 이런 걸 했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센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가끔가다 똘끼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단위수가 적으면은 사실은 논란이 조금은 될 거는 같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 페이지에서는 단위수가 조금 아쉽다. 그 다음에 물투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다가는 빨간색을 좀 칠해놓은 것 같은데, 물투, 기하 이런 거. 사실은 아까 이거는 처음에 아마 김세영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랑 얘기가 겹치는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굳이 네가 그쪽으로가 확고한데 요거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영어 과목을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사회 과목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과목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 이 얘기가 이미 많이 들어가서 이런 페이지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